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윤석열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 미국과 적극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밝힌 이른바 사드 3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권 사안에 대해 중국의 허락을 받겠다는 것으로 큰 실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 석자는 2일 VOA에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선거운동에서 밝힌 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미사일 방어는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중국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이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 부소장은 한국의 새 정부가 이런 입장에서 흔들린다면 중국이 한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확고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진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에 대해선 중국과의 약속과 합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등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라며 차기 윤석열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Yoon administ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may want to countermand those three no's because it is really in the best interest of the security of both countrie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방어에서 충분한 것은 없으며 항상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국이 미국, 일본과 통합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방어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윤석열 정부가 사드 3불을 한국의 주권과 자국 방어 역량에 대한 제한으로 여긴다면 그런 약속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안보가 경제적 여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Do you want to abrogate your own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and principles of being a democracy for the fear of economic retaliation by an autocratic regime? Is that the kind of country that South Korea wants to b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이른바 사드 3불량에는 동맹의 관점, 또 한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한국의 주권적 관점에서도 큰 실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점증하는 위협, 특히 북한 정권의 최근 미사일 시험과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공해상이 아닌 북한 서해를 새로운 불법 환적지로 지목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서해를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에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 2건이 포착됐습니다. 2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이들 선박은 북한 남포에서 서쪽으로 약 70km, 북한 초도를 기준으로 30에서 4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한 건은 길이 약 65m에 달하는 선박이 붉은색을 한 비슷한 크기의 선박과 서로 맞대고 있고 또 다른 한 건은 길이 약 100m의 선박과 약 70m 선박을 양쪽에 두고 50m 정도의 선박이 중간에 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남포에서 70km라는 거리가 보여주듯 이들 선박은 다른 북한 선박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선박이 맞닿은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불법 환적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최근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경고한 바 있어 관심을 끕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해외 유조선 등이 직접 북한 항구로 유류를 운반하는 길이 막히면서 해외에서 유류를 싣고 온 선박이 북한 서해, 즉 서조선만에서 북한 유조선에 유류를 옮기고 이 북한 유조선이 다시 북한 남포 등 유류 항구로 해당 유류를 옮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선박들도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적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만큼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서해에서 최근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통해 지난달 2일과 4일, 17일, 18일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최소 5개 장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2건을 합하면 한 달 사이 최소 7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이 민간 위성에 포착된 겁니다. 유엔 관계자는 선박 간 환적으로 보이는 5건이 포착됐다는 보도 이후 B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 항구에 취해진 제한 조치 때문에 선박 간 환적은 북한 선박이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적 의심 선박들이 모두 합법적이거나 제재되지 않은 품목을 거래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제재 회피 행위가 카메라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정권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이 지속해서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목표로 전술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2일 BOA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번 갱도가 최대 50킬로톤의 폭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전술 핵무기 폭발 규모가 최대 20킬로톤 미만인 만큼 전술 핵무기 시험이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며 북한이 향후 최소 2~3차례 전술 핵무기를 위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38로스는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형과 지질, 갱도 내부 설계를 바탕으로 3번 갱도의 폭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50킬로톤 규모의 폭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 당시에 약 250킬로톤 규모의 폭발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 핵무기 등의 무기화와 신뢰성을 검증하려 한다면 현재 3번 갱도의 복구 정도만으로도 이미 충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지속적인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막아내며 북한의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처하는 한편 무엇보다 미국인과 파병 병력, 동맹을 안전하게 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단발성 대처가 아닌 미국의 적극적 위협 감소 노력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미국은 대화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으며 전제 조건 없는 만남에 여전히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 정책 재평가 의지를 고무적이라며 반겼습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지난달 29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계획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마침내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관여할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책 재평가에 대해 고무적인 말을 했다며 곧 출범하는 새 한국 정부의 대중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들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중국 공산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추가 배치를 공약했었고 새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중국 외교와 관련해 주권과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2일 올해 1월에서 3월에 걸쳐 북한에 반입한 대북 인도 지원 물자 중 영양제 등이 지역 병원에 분배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발표한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 중앙의약품관리소에 보관 중이던 영양 관련 공급품이 지방 소아병원과 군 단위 병원에 배분됐다고 밝혔습니다. 분배된 지원 물품은 주로 중증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것으로 치료용 식품이나 항생제,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을 위한 미량 영양소 보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유니세프는 북한과 중국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지난 1월 이후 철도로 인도주의적 물품을 운송했다며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 B형 간염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혼합 백신 29만 6천 회분을 화물철도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그러나 이번 1분기 보고서에서 이 혼합 백신의 지역 배포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